(1991년) 포르투갈 세계 청소년 축구 대회에 참가하게 될 남북 단일팀이 구성됐습니다. 하지만 합동 훈련을 거치고 평가전을 치르면서 남과 북의 선수들은 선발의 기쁨과 탈락의 아쉬움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북한에서 전지훈련 중 김일성 초상화를 보고 남측 선수가 "김일성이다" 한마디 했다가 북측 선수가 포크를 들고 죽여버리겠다고 대드는 해프닝도 있었지만 젊은 선수들은 이내 친해져서 정답게 지냈는데 최종 엔트리 선발 과정에서 절반의 선수들이 짐을 싸야 했던 겁니다. 그 비운의 선수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건국대학교 90학번 유상철이었습니다. 부하가 치밀어 울고 있는 유상철에게 북한 선수들이 다가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짐을 싸는 그에게 몰래 뱀술을 넣어주면서 아무 말 없이 뜨겁게 그를 안아주었다고 합니다. 유상철은 펑펑 울었다지요. 유상철을 꼭 껴안은 북한 선수들이 말했습니다. "왜 울고 기러니? 언젠간 다시 꼭 만나자우." 유상철은 그 뱀술을 오래오래 간직했다고 합니다. 유상철의 이름이 제 뇌리에 각인된 것은 축구 한일전 최고의 명승부라고 생각하는 1994년 히로시마 아시안게임 8강전이었습니다. 그때 선취점을 내주고 끌려가던 한국의 만회골은 제가 보기엔 어리버리 나왔습니다. 속 시원한 슛이 터진 게 아니라 누군지도 모르게 툭 건든 듯한 공이 일본 골대로 떼굴떼굴 굴러갔던 겁니다. 아나운서도 당황한 듯 침묵했는데 신문사 해설위원이 부르짖었습니다. "유상철 골이에요." 그때 두 팔을 번쩍 들고 환호하던 그의 모습을 처음 봤습니다. 골키퍼를 제외하고 모든 포지션을 경험했다는 재간꾼. 주로 미드필더였으나 최종 수비수도 했고 스트라이커까지 마다하지 않았던 올라운드 플레이어. 그를 처음 본 순간이었습니다. 유상철의 이름과 얼굴을 다시 한번 기억에 새기게 된 것은 1998년 프랑스 월드컵 마지막 경기 대 벨기에전이었습니다. 그전 경기였던 네덜란드와의 대결에서 한국 대표팀은 5대0으로 박살이 납니다. 1997년 말 IMF가 터졌고 IMF의 폭풍이 본격적으로 한국을 휩쓸고 지나가던 때였습니다. 암울한 분위기에서 본선에 진출했던 한국 대표팀에 대한 실망은 컸습니다.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뭐 한다고 했는데 좀 반짝하나 싶더니 결국은 이 모양 이 꼴이 됐구나. 축구 이야기만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나라 팔자에 대한 한탄이었고 엽전이 별 수 없지 하는 캐캐묵은 자족까지 이끌어냈던 경기였습니다. 차범근 감독은 그런 분위기에 희생양이 되어 해임됐습니다. 감독 없는 프랑스 하늘 아래 대표팀은 벨기에전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원래 붉은 악마란 이름의 저작권은 벨기에에게 있습니다. 그 나라 축구대표팀의 애칭이 붉은 악마였으니까요. 원조 붉은 악마와 아직 이마에 뿔도 안 돋은 신의 붉은 악마의 대결. 네덜란드에게 5대0으로 박살나는 모습을 지켜봤던 벨기에 팀은 한국 팀을 당연히 만만하게 봤습니다. 감독 잘리고 3일 만에 뭐가 바뀌겠나. 벨기에 감독의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한국 선수들은 지금까지 제가 봤던 경기 가운데 가장 눈물겨운 선전 분투를 보여주었습니다. 머리에 피를 줄줄 흘리며 붕대를 감으면서도 경기장으로 빨리 들어가겠다고 발을 동동 구르는 이임생 선수의 모습엔 눈물이 어렸고 스타 플레이어 엔조 시포의 강슛을 몸을 던져서 막는 유상철의 등짝이 가슴을 때렸습니다. 그래도 한 골을 먹었고 끝내 3전 3패로 끝나나 했는데 후반전 중반쯤 프리킥을 얻었습니다. 왼발의 달인 하석주가 크로스성 프리킥을 날렸고 문전 혼전 가운데 한국 선수가 사력을 다해 슬라이딩하면서 내민 발에 공이 걸렸고 벨기에 문전을 갈랐습니다. 유상철이었습니다. 그 골은 한국 사람들에게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일종의 오기 같은 골이었습니다. 한국 아직 안 죽었어. 뭐 이런 골이었죠. 멕시코한테 농락당하고 네덜란드한테 곤죽이 됐을 망정. 그래서 1998년의 한국처럼 어쩔 도리가 없는 팀이었을 망정. 눈에 힘 주고 어깨 펴고 더 이상 잃을 것도 없다고 덤비면 그래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골이었다고나 할까요? 유상철은 그 골의 주인공이었습니다. 4년 뒤 2002년 유상철은 또 한 번 역사의 한 페이지를 씁니다. 2002년 월드컵 한국팀 첫 경기에서 황선홍의 선취골에 이어 쐐기를 박는 두 번째 골을 넣은 겁니다. 히딩크 감독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강팀임을 최종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와 같은 골이었습니다. 유상철은 특유의 미소를 지으며 환호하라는 듯 사람들에게 손짓하는 골 세레모니를 했습니다. 월드컵 사상 첫 승리였습니다. 1954년 처음 월드컵 무대를 밟은 뒤 48년 만에 처음으로 맞는 승리. 심판의 장난도 노골적인 홈 어드밴티지도 없는 그야말로 깨끗한 승리였습니다. 유상철은 그 주인공이었죠. 언젠가 유상철 역시 인터뷰에서 이 세 경기를, 즉 히로시마 아시안게임, 98년 프랑스 월드컵, 2002년 한국 월드컵 폴란드전, 이 세 경기를 자신의 축구 인생의 하이라이트로 회고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모든 것은 얽혀있고 그가 치른 경기는 그저 축구 경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시대적 배경과 그 경기를 함께했던 사람들의 기억이 범벅이 돼서 빚어진 작은 역사일 것인데 말입니다. 거기에 1991년 애석하게 대표팀에서 탈락했지만 그가 20년 넘게 간직했다는 뱀술까지 곁들이면 유상철은 그의 발로 작지만 큰 역사를 써왔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작지만 큰 역사가 막을 내렸습니다. 2021년 6월 7일 유상철 선수, 유상철 감독이 세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우리에게 기쁨과 감동 주셔서 감사했습니다.